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국제 정치 안보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10월 7일 그 잔악한 행동을 저질렀던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 있는 신와르인데 그를 체포하기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 완전히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고 있고 어떤 작전이 지금 진행 중인지 현지 상황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 백주대낮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환한 낮에 파출소 앞에서 만약에 살인사건이 났다 그러면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방을 하든지 말리든지 아니면 또 체포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보고도 지금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파출소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가만히 있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체제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또 가능한 일인지, 경찰관은 뭐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결국 이웃나라 가이아나의 석유 매장지 에세키보를 24번째 주로 편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에세키보 전 지역에 군대를 보내 강제 병합을 진행 중인데 미국은 결국 개입을 포기한 모양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그야말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2월 5일부로 에세키보강 서쪽 15만 9,5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자국 영토로 공식 편입했으며 베네수엘라의 24번째 주가 되는 이 지역에서 석유 탐사 작업이 정식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현지 시각 12월 5일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이 땅은 과야나 에세키바 주라는 이름으로 베네수엘라의 영토로 정식 편입됐다라며 이제 이곳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베네수엘라에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남한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에세키보 지역은 가이아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베네수엘라는 이곳에서 대량의 석유와 유전이 발견되자 영유권을 주장하며 가이아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영토인 과야나 에세키바에서 석유 탐사 활동을 위해 국영 석유회사 PDVSA와 국영 철강회사 CVG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활동 개시를 지시했다라며 현재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기관이나 기업들은 3개월 안에 모두 떠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석유기업 엑소모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대한 최후 통첩 성격인데요. 마두로는 이 지역에서 활동할 별도의 군사 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가이아나 정부나 이미 입주한 글로벌 기업들이 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침략 행위로 유엔 헌장 제41조와 제42조에 의거 유엔이 개입해야 할 상황이지만 안보리에는 베네수엘라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미국 역시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유엔 차원의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제재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라며 베네수엘라의 대미 석유 수출 금지가 미국이 내놓은 사실상 유일한 대응 책임을 드러냈는데요. 앞마당에서 벌어진 영토 침탈 범죄와 자국 기업 피해 상황조차 대응하지 못하는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지도 하나 들어 보이고 있죠. 자, 우리 지도 이렇게 바뀌었어 하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다.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죠. 여기 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병합한 부분이다. 원래 베네수엘라는 요렇게만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병합해서 여기까지 지도가 확장됐다라고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가이아나라는 국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의 땅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유권이 정통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져온다 라고 해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유엔 체제 하에, 유엔 헌장에 이제 이 유엔이 딱 출범하고 나서부터 있는, 그리고 독립한 그 국가들, 유엔이 승인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대한 영토 강제 병합은 금지되어 있어요. 유엔 안보리가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편이죠. 그러면
미국이라도 나서야 되는데 또 여기에 있는 이 석유, 여기에 거의 절반가량을 미국 석유 회사 엑소모빌 등 이런 미국 석유 회사가 지금 이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둔다. 혹시 베네수엘라하고 엑소모빌 또는 미국 석유 회사라고 이면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3개월 안에 여기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 다 떠나라. 엑소모빌은 여기 이제 30억 달러 이상 투자했는데 그냥 털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가만히 있다. 계속 좌시만 하고 있다. 선을 넘어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선을 지금 넘어왔잖아요. 근데 또 좌시만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라는 안타까움이 들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면 결국 유엔 안보리 바꿔야 되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런 불량 국가들은 전 세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자격이 없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퇴출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유엔 체제를 그냥 엎어버리든지 유엔 체제를 인정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살든지 힘에 의한 무정부 상태로 살든지 그리고 미국도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이 목소리가 탄력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주장하면서 취임식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그 어디 있는가가 이 지역에서 또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출소 앞에서 지금 백주 대낮에 살인사건 하고 있는데 경찰관 지금 가만히 있죠. 그런데 파출소가 남미 파출소, 중동 파출소, 중동북 파출소, 중동남 파출소 여러 군데인데 그 앞에서 전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멘 후티가 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한정했던 바벨 만데브 해협 봉쇄를 서방 세계 모든 선박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교통로 보호 태스크포스에 대한 경고 차원인데 우리 해군 청해부대도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연합 해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바벨 만데브 해협에 투입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서구의 생명줄인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후세인 알-에지 후티 반군 외무차관이 현지 시각 12월 6일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가 네타냐후의 발 아래에서 빠져나와 이스라엘인들을 국제법으로 응징하라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라며 우리와의 상황 악화를 꾀하는 적들은 최소 50여 년간은 지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차후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라는 조건부를 달아 해협을 폐쇄할 수 있지만 누구도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가자지구 철수와 미국 주도 연합함대의 홍해 접근 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후티 국방부 역시 지난달 나포에 억류 중인 갤럭시 리더호를 다시 찾아 아카바만부터 바벨 만데브 해협은 시오니스트 세력들에게는 금지된 바다라며 우리는 봉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후티 선전 매체들도 바벨 만데브 해협은 매일 400만 배럴 이상의 석유와 물자들이 지나는 길목으로 이곳이 완전히 봉쇄되면 유럽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치명타를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바벨 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후티의 위협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3국 연합 해상훈련을 언급하며 이 일대 제해권을 두고 미국에 맞설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란의 위협과 함께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와 우방국 선박 보호를 위해 이 일대 작전이 불가피한 우리 청해부대, 후티의 기습 공격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해부대 지금 현재는 양만추남이죠. 양만추남을 포함한 이 다국적 해군이 이제 아덴만을 쑥 들어와서 이 홍해 바벨 만데브 해협 여기를 지금 이제 보호하는 임무를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이 아덴만에 있는 소말리아 해적 소총 들고 AK-47 소총 잘해야 RPG-7 이 정도 들고 다니는 그리고 어선 타고 다니는 이런 해적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미사일 쏘고 탄도미사일 쏘고 순항미사일 쏘고 헬기까지 보유한 이런 자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양만추남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자, 후티 외무차관이 이런 식으로 표정도 아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해협 전체를 봉쇄해버리겠다. 이 바벨 만데브 해협이 전 세계 모든 물동량의 20%가 오가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호르무즈 해협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좁은 해협이에요. 21km. 이 해협의 폭이 21km인데 전 세계 물동량 20%다. 와, 정말 엄청난 거죠. 여기는 석유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무역하는 모든 화물이 이 지역으로 다 가는 거죠. 왜? 수에즈 운하로 가야 되니까. 그걸 입구에서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국적 불문하고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관련한 배만 납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철수하지 않고 또 미국이 여기다가 연합 그 함대 데리고 오겠다 하고 하니까 우리 불쾌해서 안 되겠어. 이제는 전부 다 납포할 거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외무 차관이. 자, 바벨만데 해협이 여기입니다. 지부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예멘이 있죠. 이 사이, 지부티와 예멘의 사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홍해로 들어간 입구, 아덴만에서 홍해로 들어간 입구, 그리고 호르무즈예요. 또 호르무즈해협에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 사이에 또 이란이 국적 불명의 선박 2척을 지금 납포했어요. 바벨만답 해협에서는 후티가 납포하고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죠. 여기는 또 이란이 또 2척을 납포했어요. 별 또 혐의를 또 들이대면서.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미 항모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납포가 됐어요. 여기에 지금 미 이지스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공격당하고 납포되고 있어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 토마스 허트너라고 하는 미국의 이지스함이 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었는데 이 배가 지금 사라졌어요. 수에즈 운하 건너서 지중해로 들어가서 그리스 남쪽의 크레타 섬에 들어가서 휴식 중이에요. 여기서 작전하다가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자기 파출소 앞마당에서 살인사건 벌어지고 있는데 나 좀 근무 좀 8시간 했으니까 나 지금 퇴근해서 좀 쉬어야 되겠어 하고 가버린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살인을.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이고 미국의 행태다라는 건데 이런 미국이 어떻게 세계 패권국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미국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중동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수부대가 칸 유니스 진입작전 사흘 만에 도심 중심부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해 가자지구의 사실상 행정수반이자 하마스의 최고위급 간부인 야히야와 신와르의 자택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일대 조직 간부도 절반 이상 제거되는데 조직의 붕괴 소식이 전해지며 와디 가자 이남의 하마스 통제력이 급속도로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IDF가 칸 유니스 도심 한복판의 하마스 지도자 자택을 포위하고 진입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가자지구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하마스가 지역 내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주민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2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IDF는 전날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발표한 것처럼 정예부대를 투입해 신와르의 자택 주변을 겹겹이 포위한 상태인데요. IDF는 그가 지하터널로 도주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파악해둔 지하 통로 여러 곳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해 식별된 지하 도주로 대부분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진입작전을 준비 중인 부대는 중앙사령부 직할 제98 공수사단인데요. 이들은 전차부대의 지원을 받아 도심을 포위하고 제89 특공여단에서 차출한 특임부대를 신와르 자택과 일대 은신 예상 가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하마스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증원 온 하마스 조직원들이 신와르 자택 주변을 겹겹이 포위한 이스라엘 전차와 장갑차를 향해 알-야신 105 대전차 로켓을 마구 쏘며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대가 지휘부를 잃어 조직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하마스 조직원들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며 제거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 측은 현재까지 알까삼 여단 예하 24개 대대 가운데 12개 이상의 대대 지휘부가 제거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실시된 칸 유니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 과정에서 제거됐다라며 하마스 조직이 리더십 부재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평가대로 칸 유니스 지역에서는 하마스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물리적 저항이 곳곳에서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칸 유니스 지역에서는 현지 시각 12월 6일 하마스가 통제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창고 4개가 분노한 군중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을 지키던 하마스 무장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창고에 난입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물과 식량, 의료품을 가져갔는데요. 하마스는 주민들의 이러한 집단 행동에 대처조차 못하고 다량의 물자를 빼앗겼습니다. 하마스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들의 범죄 행위가 알려지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갈수록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곧 최고 지도부까지 제거되면 가자에서 이들이 숨을 곳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시누아르, 이 사람이 이 가자 내에 있는 이 하마스의 최고 수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 시누아르가 있는 자택, 그 주변을 지금 98 공수사단이 완전히 포위하고, 그리고 사전에 파악한 그 자택 주변에서 뻗어져 나가는 지하 통로를 미리 벙커버스터로 타격해서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립시켜버리고 지금 체포 작전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 하마스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제 폭발 마크가 보이죠. 또 전투 마크가 보이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도심, 최고 도심, 여기 바로 좀 외곽인데 이 지역에 시누아르의 자택이 있나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동쪽 그 장벽에서 전차부대가 들어갔죠. 그리고는 이 도로, 이 고속도로까지 들어가서 그게 이제 들어간 지역이 이 칸 유니스의 외곽에서 6km 지점이고, 그리고는 이제 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최고 도심 근방까지 내려와서 이제 시누아르 체포 작전에 들어갔는데, 지금 뭐 이 하마스들은 그들이 쏠 수 있는 로켓들 마구마구 쏘고 있지만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의 능동 방어 장치에 막혀서 다 지금 여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차는 파괴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공세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아마 뭔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자, 이러면서 계속 폭격을 하다 보니 최근에 이 하마스 지도부들이 아주 많이 죽거나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 이제 통제권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 UNRWA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구호단체, 물론 여기는 하마스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주는 물건들 자기네들이 다 착복하고 나눠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고 있죠. 이 창고 4개를 습격해서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마구마구 지금 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마스는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조직이 완전히 지금 와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오신트 중에 한 명이 이 가자지구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만든 단체 채팅방이 있어요. 텔레그램 채팅방. 여기 들어가서 본 내용들을 계속 알려주는 분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알려주는 이 캡처 화면에 따르면 이 팔레스타인들이 하마스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라 신이 저들을 응징해야 된다. 저것도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는 급기야 통제력까지 남부 지역에서 상실하고 있다라는 상황. 그래서 곧 뭔가 획기적인 전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